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보데글림트 대 라치오. 자, 이 경기는 이제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이제 핵심 풀백인 좀 타바레스가 좀 결장 중인 거는 좀 라치오한테 있어서 좀 타격이 크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6강전에서는 그리스 리그 강호팀인 올림피아코스를 좀 꺾으며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에서 뭐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좀 3대0 좀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만큼 확실히 좀 유로파리그에서의 그런 좀 보데글림트의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좋은 활약을 좀 통해서 현재 좀 8강까지 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흐름이 좀 최근 많이 안 좋았던 거죠, 라치오인데, 그래도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앞두고서 이제 흐름 전환한 거는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초반부터 이제 보데글림트가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적극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라치오 역시 이제 맞불을 좀 놓을 좀 가능성이 더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라치오가 이제 좀 맞불을 놓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확실히 뭐 지금 뭐 보데글림트, 또 이제 홈 보데글림트의 그런 공격을 좀 라치오가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라치오가 뭐 이 경기를 좀 수비적으로 좀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금 뭐 좋게 이제 풀어갈 만한 요소가 크게 없기 때문에 라치오 역시 뭐 어느 정도 맞불을 더 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왜냐면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 운영하는 게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는 좀 경기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또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은 득점기에도 좀 잘 좀 창출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지 않나도 좀 싶네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좀 후방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보데글림트의 그런 좀 홈에서의 좀 득점력이 굉장히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라치오가 좀 더더욱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지금 4경기 연속 좀 3골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홈에서의 좀 득점력이 굉장히 무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게다가 이제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지금 뭐 올림피아코스뿐만 아니라 이제 트벤테까지 잡은 전적이 좀 있을 만큼 이제 비교적 이제 자신보다 좀 레벨이 좀 높은 팀들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는 좋은 결과를 좀 연이어 만들었던 걸 고려하면은 현재 뭐 라치오 상대로도 뭐 충분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뭐 만약에 좀 라치오가 뭐 홈이라면 모를까, 지금 원정 라치오의 이제 홈 보데글림트라고 하면은 보데글림트가 그래도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1차전은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보데글림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보데글림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오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보데글림트 프랜승의 2.5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크루세스키, 그리고 이제 드라우시, 그리고 단소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나우프, 그리고 이제 케빈 트랍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비교적 성적이 더 좋은 편입니다. 일단 뭐 최근 좀 알크마르와 이제 소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연달아 좀 이기며 홈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좀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이제 새 3연승을 좀 이제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브레멘 상대로 원정에서 지면서 이제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브레멘전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많이 좀 저조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노출하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흐름이 좀 좋다가 한번 끊긴 그좀 프랑크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토트넘이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역시 이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며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토트넘의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토트넘 두 팀 모두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좀 역습을 좀 통한 좀 득점기가 보다도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뭐 프랑크푸르트도 뭐 공격에서 좀 충분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이 경기로 봤을 때.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최근 좀 홈에서 좀 토트넘의 그런 공격 흐름이 좋은 점과 더불어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르무시가 이제 맨시티로 떠난 이후에는 이전보다 이제 포워드 라인에서의 무게감이 이제 좀 떨어진 그런 좀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홈에서 이제 좀 토트넘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좀 토트넘이 그래도 확실히 원정과는 다르게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력은 이제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1차전은 그래도 토트넘이 좀 홈에서 이제 공격에 더 힘을 써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네, 토트넘의 그런 좀 홈 이점을 좀 더 고려해서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토트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토트넘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프랑크푸르트도 충분히 지금 뭐 토트넘 상대로 좀 득점을 좀 만들 만한 저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좀 득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오바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트넘 승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맨유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파나, 누아마, 그리고 테스만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디알로, 그리고 울산마, 그리고 더리우트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매치 휴식기 직후 이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패배하면서 긴 연승이 좀 끊겼지만 이후에 이제 릴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바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홈에서 좀 4연승 중으로 특히 좀 홈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좀 리옹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맨유 역시 뭐 최근 좀 노팅엄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이 좀 끊겼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맨시티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패로 좀 이어지는 거는 좀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이제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좀 지지 않으면서 이제 흐름이 더 좀 안 좋아질 뻔한 걸 좀 막은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전에서는 이제 더리우트까지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수비 전력이 좀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 이상으로 좀 견고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수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리옹이 뭐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더 좀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리옹의 좀 침투가 좀 매섭다는 걸 좀 고려해 이제 수비 라인 조율에 특히 더 힘을 좀 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수비에 좀 집중하다가 이제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식으로 좀 맨유는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뭐 적극성을 좀 띄울 팀은 좀 리옹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근데 이제 리옹의 좀 최근 득점력이 좀 물오르긴 했지만 최근 좀 맨유의 수비가 이제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리옹이 좀 맨유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맨유의 좀 경기력이 좀 괜찮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비록 이제 노팅엄 상대로 이제 맨유가 이제 좀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많이 좀 앞섰을 정도로 원정에서도 지금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최근 좀 원정에서의 좀 맨유의 경기력이 괜찮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맨유가 좀 비록 원정이라고 해도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확실히 좀 리옹의 좀 최근 좀 홈에서의 좀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맨유 또한 뭐 굉장히 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맨유의 좀 수비가 좀 견고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나름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리옹보다는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맨유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맨유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맨유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어느 반은 네,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좀 솔직히 뭐 지금 맨유가 만약 결과를 좀 낸다고 해도 이제 뭐 리옹 상대로 이제 득점을 좀 폭발하기보다는 리옹의 공격을 좀 틀어 막아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유 프랜승의 이점을 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이제 빌바오 경기. 자, 일단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16강전에서 이제 트리키엘 리그 강호인 이제 페네르바체를 좀 꺾으며 8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로마를 꺾고 이제 8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이제 16강전에서는 굉장히 좀 막강한 상대를 좀 꺾고 이제 8강에 좀 올라왔다는 게 좀 큰 의의를 좀 둘만한 점이다. 그만큼 확실히 좀 두 팀 다 이제 좀 16강전에서 16강을 굉장히 좀 다소 힘들게 좀 올라온 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뭐 대진운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런 좀 대진운을 좀 극복하고 이제 8강에 올라온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빌바오가 최근 좀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이 다소 좀 침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수비 밸런스나 중원 장악력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점을 좀 잘 살려 그래도 레인저스 상대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인 지금 뭐 전력, 뭐 조직력, 그리고 이제 중원 장악력 등 그래도 뭐 레인저스보다는 빌바오가 더 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래도 잘 활용해서 주도권을 좀 가질 팀은 빌바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는 무려 6연승 중으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지금 5연패 중으로 굉장히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을 정도로 현재 이제 원정보다 홈 성적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원정에 비해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력이랑 공수 밸런스가 많이 떨어지는 건 좀 레인저스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홈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좀 성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다소 좀 공격도 좀 침체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좀 전반적인 뭐 전력, 뭐 이제 뭐 중원 장악력, 아무로 뭐 경기 운영, 뭐 조직력 등 뭐 전부 빌바오가 이제 우세하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홈에서 이제 레인저스가 5연패를 할 정도로 홈에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빌바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빌바오 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부터 이렇게 이제 유로파 리그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 레기아 대 첼시. 자, 일단 이제 여 경기부터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8강 이제 1차전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레기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첼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조별리그에서부터 좋은 성적을 좀 거뒀었고, 그리고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몰타를 꺾고 이제 8강에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그런 좀 공격 전개와 좀 득점력을 좀 통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하지 않았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16강전에서는 코펜하겐 상대로 이제 1, 2차전 모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무난히 8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다른 그런 좀 컨퍼런스 리그 경쟁 팀들과는 확실한 좀 체급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첼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뭐 거의 지금 뭐 첼시가 이제 좀 다른 팀들과는 많이 좀 어나더 레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약간 좀 대항마라고 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베티스나 좀 피오렌티나 정도가 좀 있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뭐 보통 뭐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며 이제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하지만, 첼시의 좀 측면 수비가 나름 좀 견고하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의 좀 기동력도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레기아가 좀 측면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좀 측면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레기아가 좀 기존보다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첼시가 좀 레기아의 그런 좀 측면 전개를 좀 잘 좀 제어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일단 뭐 중원 싸움에서도 이 경기는 뭐 첼시가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중원 장악을 통해 이제 첼시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충분히 뭐 첼시가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여러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도 뭐 충분히 좀 이제 첼시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의 좀 체급차까지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레기아가 이제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결과를 내기는 좀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드네요. 자 물론 약간 좀 고려사항이라고 하면은 첼시가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가 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록 뭐 컨퍼런스 리그 8강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비록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첼시가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이제 레기아와는 체급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좀 체급차를 좀 앞세워 이제 첼시가 컨퍼런스 리그 좀 전승 행진을 좀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첼시가 약간 그런 좀 라인업 기용, 좀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는 나름 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이제 레기아와의 좀 체급차, 뭐 경기력 부분에서도 많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첼시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야기엘로니아. 자, 우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야기엘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러죠 야기엘로니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을 이어가며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안토니와 쿠초, 에르난데스를 좀 데려오며 전력을 좀 잘 보강했고, 그리고 그런 이적생들이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좋은 폼을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이런 좀 상세가 아직까지 뭐 꺼질 기미가 없는 그쪽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야기엘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세르클럽 리어를 잡고 8강에 올라왔지만 이제 16강 이제 1차전과 달리 이제 2차전에서는 이제 세르클럽 리어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좀 당하며 이제 저조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전 그 이제 뭐 세르클로브리어와의 그런 16강 좀 이제 2차전을 봤을 때 이제 경기 결과는 이제 2대 0으로 패배하면서 당연히 좀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더 이제 좀 안 좋았을 정도로 많이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야겔로니아가 이제 원정에서 세르클로브리아 상대로 이제 거의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못한 채 굉장히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을 만큼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모습도 이제 좀 적나라하게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두 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봤네요. 네. 자, 일단은 네,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베티스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야기엘로니아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이제 뭐 전진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뭐 원정에서 이제 야기엘로니아가 베티스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야기엘로니아다 보니까 그런 뭐 야기엘로니아가 이제 좀 베티스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베티스가 뭐 공격에서도 이제 더 이제 주도를 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그런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야기엘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나서 좀 버티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비교적 이제 베티스가 이제 득점계를 좀 많이 좀 만들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좀 홈에서 베티스가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게다가 지금 최근 좀 베티스의 공격이 이제 좀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린 팀들 상대로도 이제 수비 공략을 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뭐 야겔로니아가 좀 수비적으로 나선다 해도 베티스의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다 고려하면은 적어도 이제 1차전은 뭐 베티스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베티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네, 핸디를 본다고 하면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언업은 네,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티스 승의 마인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레 대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첼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유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첼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베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21위를 좀 기록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아포에를 잡고 그리고 이제 16강전에서는 이제 비교적 상위 시드였던 루간으로 좀 잡으며 업셋을 해 이제 8강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더독의 좀 반란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 좀 첼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을 거두며 상승을 좀 타고 있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AC 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에 물오른 좀 피오렌티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첼레가 이제 최근 뭐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 그런 좀 피오렌티나를 좀 상대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랑 좀 비슷한 좀 레벨 좀 팀들 상대로 이제 해왔던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게다가 이제 피오렌티나의 좀 최근 좀 중원 장악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첼레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밀려 좀 라인을 좀 내려간 채 이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이라 해도 뭐 피오렌티나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그래도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자 게다가 이제 뭐 첼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리그와 달리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대체로 이제 수비가 흔들리면서 이제 실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첼레 그런 좀 수비 뒷공간도 곧잘 좀 뚫려서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허용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피오렌티나가 원정이라고 해도 비교적 쉽게 좀 첼레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첼레가 확실히 이제 자국 리그에 비해서는 컨퍼런스 리그 경쟁팀들의 좀 레벨이 많이 높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경쟁팀들의 공격을 좀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도 좀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줄고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최근 좀 공격 전개나 이제 흐름이 좋은 그좀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첼레가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도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피오렌티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피오렌티나 승쪽 보는 경기. 난 그럼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뭐 지금 뭐 피오렌티나뿐만 아니라 뭐 첼레도 이제 홈에서 충분히 좀 득점을 좀 만들 만한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첼레가 많이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투 양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첼레와 피오렌티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고르덴 대 라피드 빈. 자, 일단 유로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에 비해 이제 라피드 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비교적 이제 유로고르덴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는 점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유로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다크호스인 파포스를 꺾고 이제 8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리그 경기에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도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라피드 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비유적 약체인 이제 보라츠 바냐루카 상대로 연장전 끝에 간신히 이기며 이제 8강에 좀 진출했고, 그리고 최근 좀 리그에서는 좀 연패 중인데 이어 2경기 연속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공격이 다소 좀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라피드 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쉽게 좀 가져갈 만한 좀 경기였나 싶었던 뭐 보라츠 좀 바냐루카 상대로 좀 많이 좀 고전하면서 힘들게 좀 8강에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으면서 많이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전력 대비 뭐 경기력이 좀 썩 좋지는 못한 최근에 좀 라피드 빈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력 면에서는 뭐 당연 뭐 라피드 빈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이제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라피드 빈 같은 경우에는 전력 대비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도 다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 기대값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라피드 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공격은 좀 더더욱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력도 굉장히 좀 기대 이하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이와 더불어 지금 뭐 라피드 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 무려 지금 8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에서의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라피드 빈이 원정에서 이제 고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1차전은 지금 원정 라피드 빈보다는 홈 유로고르덴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유로고르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로고르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유로고르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고르덴 프랜승의 2.5주 언더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크빅962743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96744님 이제 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제 추천이랑 질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96744님. 네.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